예, 독자 여러분, 오늘 알짜배기 경주 소식 10월 넷째 주 알짜배기 경주 소식. 알짜배기 경주 소식 우리 경주 포커스에서 하기로는 9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경주시에서 보낸 것도 9번, 어제까지 9번 보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제 옆에 이성락 경주시청 시민소통협력관이 나와 계십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조금만 크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왔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마을 세무사 제도라는 게 있는데, 예. 처음 들어보시죠? 예. 뭐 이상한 게 많습니다. 납세 보호관도 있고. 예, 우리 경주시의 마을 세무사 제도는 이제 세무사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서 취약계층이나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과 권리 구제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 어디 상주를 하십니까?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존에 그 세무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우리 경주시에서 2년에 한 번씩 위촉을 합니다. 우리 지금 9분이 위촉이 돼 계시는데. 아이고, 많네요. 9분이면.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셔서 마을 세무사 제도를 이용하시겠다 그러면 일반 상담보다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면 안내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는지. 요것은 이제 우리 경주시청에 그 세정과 전화번호가 779-6723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거나 또는 그 저희들이 그 알짜배기에 보면은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있는데 9분 여기 이제 그 세무사 분들이 개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법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법인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으로 9분이신데 9분을 우리 이제 위촉을 해놓으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지금 방송에서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야기해도 안 됩니까? 괜찮습니까? 그럼 차라리 이야기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정보를 드리는 건데. 이태야하고 제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존칭 생략하시고 정종문, 김형수, 이규섭, 진우령, 주하늘, 김원중, 오인숙, 이세란 세무사님들이신데 요분들 전화번호하고 연락처는 우리 경주시청 세정과로 연락을 주시면 그렇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까지 뭐 다 알려드리긴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세무 상담을 받을 수가 있네요, 그죠? 필요한. 전화를 미리 예약하셔서 가시면 어떤 걸 받을 수 있냐면은 국세나 지방세에 관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지방세 이제 불복 청구를 청구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안 되고 일단 전화로 예약을 하고 전화로 상담하시기엔 양이 보통 많으시거든요. 간단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세금 그말 많이 낼 일이 없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좀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다 보니까 그 재산이 5억 이상인 분들이나 그다음에 뭐 청구 금액이 한 3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무료 상담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히 저 같은 경우에는 무료 상담에 해당이 되겠네. 그렇습니다. 예약하시고 찾아가시면 상세한 상담을 해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 경주시 마을세무사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로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 세무 상담 무료로 해주는 그리고 권리 구제를 해주는 좋은 제도이다. 네,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은 안전한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라는 건데요. 이것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보면 카드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 원제목은 이제 전세 사기 피하는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인데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라고 보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제목을 바꿔서 이렇게 저희 시민들께 보내드렸습니다. 그 전세 사기 피하는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뭐 이런 내용인데, 그죠? 근데 통상 이제 뭐 사기라기보다 또 전세를 얻어 있다 보면 이제 피치 못하게 뭐 이렇게 집 주인이 뭐 부도가 난다든지 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의도하지 않은 것들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전세 계약으로 표현하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전세도 사실 계약할 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보고 하나하나 해놔보는 게 본인들한테도 세입자들한테도 그렇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요소가 될 텐데 저도 찾아보니까 표지 제외하고 총 8장인데요. 체크리스트. 양이 좀
되죠.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저도 그림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 자, 첫 번째 이제 제가 표지 빼고 그죠? 첫 번째 보면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시세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예, 통상적으로 보면 뭐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세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너무 낮은 경우는 일단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것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 가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시세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핸드폰으로 보시려면 실거래가로 검색을 하시면 국토교통부 앱이 뜹니다. 예, 거기서도 확인을 가능하고 또 부동산 한국 부동산 이제 부동산 테크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볼 수가 있고 좀 쉽게는 주변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시세를 확인하시면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카드는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하라는 내용인데 이건 왜 필요할까요? 예. 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대항력이라든지 우선 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에 필수 확인 사항을 이렇게 안내하고 이 계약서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공인중개사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만든 이런 계약서보다는 표준 계약서가 표준 계약서에 보시면 체크리스트가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계약을 해보면은 뭐 방의 상태라든지 건물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전세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카드는 보니까 건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를 확인하라 이런 내용인데 이건 좀 어떤 걸까요? 보통 전세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근저당권 등 물건 순위에 따라서 변제되기 때문에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이제 순위의 채권 규모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규모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얼마냐?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를 100만 원 들어갔는데 그 집의 가격이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선순위 채권이 50만 원 있으면 나중에 제가 100만 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선순위 채권이 100만 원 있으면 저는 50만 원밖에 못 돌려받는 거죠. 그렇죠. 우선 채권이 앞에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다른데 빚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선채권이라는 게 그죠. 예를 들면 내 전세뿐만 아니고 대출을 냈거나 했을 때 그렇죠.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담보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게 등기부 등본을 떼보시면 됩니다. 떼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좀 떼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채권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유 관계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등을 등기부가 예전에는 법원에서만 뗐는데 지금은 이제 무인 발급기라든지 시청에서 쉽게 뗄 수 있잖아요. 시청에서 받을 수 있고 또 인터넷으로도 직접 이렇게 집주인하고 안 부딪히고도 얼마든지 뗄 수 있잖아요. 그건 내 권리니까 사실은 그게 뭐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몰래 무슨 훔쳐보는 것도 아니고 내 권리다 이런 생각으로 당연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카드는 임대인의 그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라는 건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이것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임대인이 그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세금이 체납돼 있을 경우에 세금이 사실은 그 다른 그 보다 우선해서 떼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미납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세 들어가는 시점에는 세금이 안 밀려 있다가 그 뒤에 밀리면 그것도 사실은 세금이 먼저 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괜히 집주인하고 의만상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도 내 전세 보증금을 나중에 차질없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종의 확인 절차이기 때문에 뭐 주인한테 양해 구하고
해주시면 괜찮죠. 보통 보면 그 전세권 설정을 해두면 그렇죠. 매우 안전한데 그 전세 넣으시는 분들이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등기부에 뭐 자료가 남고 하니까 잘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근데 그건 일종의 권리인데 세입자에. 그렇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사실은 가장 확실한. 그죠. 이런 것도 예. 국토부가 이 카드 뉴스만 삑삑 홈페이지에 올릴 게 아니고 공익 광고 있잖아 왜. 예, 예. 이런 것이 세입자의 당연한 권리다. 예. 라는 사실을 사실 끊임없이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주인에게 그 요청하기도 덜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게 내 들어가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 좀 인식이 되게끔 예. 정부돈 써가지고 맨날 무슨 뭐 세대 간에 통합해서 요즘 이상한 광고들 많이 나오던데. 그래도 지금 그 경기가 이래서 사실은 전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도 이제 불안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하는 거 보면 우리, 국민들한테 그죠. 알려주시. 이게 나중에 가게가 무너지는 잘못하면. 그렇죠. 이제 뭐 부동산이 침체되면 이제 깡통 전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하여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 이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세금 체납을 확인하는 거. 자, 다음 카드는 선순위 보전금을 확인하라는 건데, 예. 이건 또 왜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선순위 이게 이제 보통 집 하나면 괜찮은데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예. 그 임차인이 여러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제 카드를 선순위 예. 보전금 확인 요 카드를 일단 띄워놓고요. 예. 우리 소통관님 바로 화면에서는 왼쪽인데 소통관님 기준에서 오른쪽이 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다가구 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사자보다 선순위 우선하는 순위의 보전금이 있는지 확인을 해 두시는 게 향후에 전세 보전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제 가늠할 수가 있죠. 또한 이것은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예. 그 임차인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셔서 확정일자 이제 부여받은 현황을 발급받으면 되는데 요것은 또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게 확정일자를 이제 부여받은 현황을 발급받으려면 그 임차인이 그 임대차 계약을 해놓은 상태라 해야 됩니다. 만일 임대차 계약을 안 한 상태 같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요것도 약간의 모순은 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 방법, 사전에 이제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발급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임대차 계약이 돼 있어야만 또 떼주니까. 그렇죠. 예. 임대차 계약 이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예.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은 이게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시면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없는 사람들 위주로 정책이 좀 편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전세 놓을 형편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예. 다양한 각도로 아마 바라봤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서 정부까지 뭐 굳이 옹호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카드 임대차 신고를 예. 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 임대차 신고는 이제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사실은 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고요. 예. 우선 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가지고 신고하시면 되는데 이때 그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확정일자를 그 자리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고요? 예, 요것은 이제 온라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데를 들어가시면 인터넷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화면에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잠시만요. 예. 제가 아까 부동산 좀 가로로 좀 넓은. 예. 이게 이제 부동산 관리 시스템 초기 화면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들어가 봤었거든요. 예. 들어가 보니까 뜨더라고요, 보니까. 예. 준비 많이 하셨네요. 다음 내용은 전입 신고
신고인데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전입신고를 해야 되죠. 또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전입신고. 내가 그 집에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전입신고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이건 좀 생소한데요. 예, 요거는 한마디로 그냥 보증보험입니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아, 예. 요 주택도시 보증공사 기준으로 보면은 수도권은 최대 7억까지, 와하. 비수도권은 5억까지 보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다 보증보험에다가 내가 일정한 금액을 내고 보험을 넣어두면은 추후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비용은 좀 발생하지만 굉장히 안전한. 말 그대로 보증보험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증보험. 비용이 비싼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0.1 한 2% 정도. 전세금에? 예, 1,000만 원에 한 10,000원 정도. 뭐 크게 비싼 제도는 아니다, 그죠? 그 세 군데에서 하더라고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이 세 군데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예. 이런 거는 좀 이용을 잘 해놓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큰 비용 안 들이고 보험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험도 민간보험 비싼 거는 많은데 이런 건 크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고 비용. 그 전세권 설정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그 보증보험 들어가는 비용이 계산해 보면 아마 전세권 설정도 만만찮거든요. 예. 잘 계산하셔서 안전하기는 어쨌든 요 보증보험도 안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전세 나오면서 잘 질문을 못하는 게 제가 막 임대인은 아닌데 전세는 한 20년 전에 살아보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국민 임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제가 이제 또 다른 곳에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세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은 많죠. 전세가 거의 없지만 그죠. 전부 월세인데 예. 그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정착이 되고 나서 서민들한테는 사실은 그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모아놓은 돈으로 떼지만 않으면 안 떼이면 제일 좋죠. 그 깡통만 안 되면. 이제 월세는 아무래도 매월 나가야 되고 자산이 손실이 생기지만 전세는 손실이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다만 이자 비용으로 그걸 충당하는 그런 제도인데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보증금을 날려버렸을 때는 평생 이제 모은 돈이 날아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죠. 그래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그 예전은 아니죠. 작년인가요? 그 동국대학교 주변 원룸. 그렇습니다. 사기였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학기 초에는 그 학교 주변 원룸 임대와 관련해서 한번 다음에 특집으로 한번 따로 물론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생기고 그 동국대학교 뭐 이 YG 캠퍼스 학교 내에서도 이제 뭐 상담 받거나 뭐 또 여러 가지 안내도 하고 하긴 하는 모양인데 그게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서 생기는 문제가 되면 지역사회 우리 또 그 사실 경주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우리 토지정보과 쪽에서 석장동 쪽에 그 임대인들하고 학생들한테 안내를 이제 지속적으로 했고 또 그 문제와 이제 연관지어서 석장동 발전협의회라는 것이 발족이 됐습니다. 그 문제 스스로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가 지켜나가자. 그러니까 자구 노력을 한 거죠. 그런 거 필요하고 학기 초에는 한번 특집을 하면 2월달 정도가 3월달이 신학기 시작이 되면 보통 뭐 빠른 사람들은 겨울에 집도 없고 하지만 특히 신입생들의 경우는 3월달 들어오니까 2월 중순 정도면 보통 와서 이제 집을 얻었죠. 그죠. 그때 한번 잊어먹지 마시고 저도 체크를 해놓을 테니까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더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뭐 행사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다고 보는데 아직도 행사가 많이 있습니까? 아직 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지금 간략하게 시간도 뭐 시간이 제법 지났습니다. 지났죠. 그래도 그 내일 토일 이렇게 양일간에 걸쳐서 중심 상가에 금리단길 아트 페스타가 개최됩니다. 요거는 우리 경주 포커스에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청년연합회에서 하는 건데 사랑 나눔 건강 걷기 대회. 여기 건강 체험 한마당 해서 내일 아침 9시 반부터 시작해서 시민운동장에서 열립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내일
네, 내일입니다. 예. 토요일 오전 9시 30분이네요. 예, 토요일 30분에서 2시까지인데 한 5km 정도 걷는 걸로 돼 있던데요. 5km 뭐 그죠? 예, 둘레길 걷는 거죠. 딱 좋은 거리입니다.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인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황용사지 일대에서 황용원이 아닙니다. 황용원이 아니고 예, 황용사지입니다. 황용사터. 예, 황용사터에서 연날리기 대회를 오전 11시에서 예. 오후 5시까지. 그리고 경주 예천예술제가 있네요. 예, 요거는 지금 어제 했는 걸 빼고 오늘 오후 3시에 경주 향교에서 국악협회가 행사를 하고요. 내일 3시에는 오후 3시에는 첨성대 문화광장에서 연예예술인협회에서 개막식을 가집니다. 경주 예천예술제 개막 행사. 예. 그리고 일요일 10월 30일 저녁 7시 30분에 예술의 전당 원아월에서 음악협회에서 하는 행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중일 국제서예 교류전 이 경주 역광장에 뭐 이렇게 기둥 같은 거 세워놓는 예, 거죠? 맞습니다. 이건 우리 경주 미협에서 하는 건데 예. 27일에서 11월 1일까지 예, 경주 역사 내와 역사 안에도 지금 리모델링이 됐거든요. 거기하고 밖에 광장에 미협에서 하는 그 국제 서예전이 열리고 있고요. 그 색다르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봤는데 그 광장에 서예를 세워놨죠. 사각 기둥을 해서 광고탑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요즘 그 젊은 친구들 그 인스타그램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사진 찍으면 아주 좀 그 시간대에 따라서 아주 독특한 사진이 나올 것 같은 느낌. 저녁에는 안에서 조명도 나옵니다. 그 안에서 그 사인탑 안에 불을 밝히니까 밖에서 보면 글씨가 나타나죠. 그런가요? 보입니까? 예. 하여튼 사진 그 조명이 없어도 사진이 아주 독특한 사진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중심상가에서 하는 건데 내일 1시부터 맞아. 청소년 페스티벌이 있고요. 또 중심상가인데 할로윈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할로윈 페스티벌이 29일, 30일 양일간 이루어지는데 요것은 이제 코스를 따라 가지고 일정한 미션을 수행하고 나면 그 저녁 6시에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주는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심 상가를 좀 살리기 위한. 은학교 선생님이 올린 거 보니까 이 할로윈 요즘 애들은 어린아이들은 이 할로윈 페스티벌에 막 옷 입고 막 복도에 막 다니고 이제 이런가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이놈들아 그러면 설날 때는 왜 한복 입냐 뭐 그런 걸 또 서양의 웃으면서 봤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것을 좀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우리 경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깨비 축제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주가 도깨비가 경주의 이제 원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개인적인 생각은 한번 해보십시오, 시에서. 아니 그건 아니고 할로윈이 사실은 이게 비슷한 그런 거거든요. 서양 건데 서양께 다 무조건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트렌드가 이제 할로윈을 즐기는 그런 이제 트렌드 같습니다. 그리고 형성강 문화예술제 이거는 우리 동네 일이던데. 현곡면 청년회가 주관하는 건데. 공덕교 앞에 거기 무대를 만든 것 같아요. 금장둔치에서 그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문화체험 행사, 페이스 페인팅이라든지 네일 아트, 그다음에 금관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더 요게 일요일 날 오후 1시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열립니다. 형성강 문화예술제라는 이름으로. 현곡면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면민 장기자랑도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나가셔서. 아니, 저는 장기가 없어서. 장기는 있는데 장기는 없어서.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양동 마을에 국제 서예 대전이 열리거든요. 그 이제 29일 내일부터 토요일부터 11월 1일 화요일까지 열리는데 이 서예 대전은 양동 가면 정자나 서당이 있잖아요. 그곳에 거기다 다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실기가 참 좋은 그런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그렇습니다. 서예 작품도 구경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뭐 더 있나요? 아니 정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폭발하기를 기대하고
끝으로 뭐 드릴 인사 말씀 있으시면 주시고. 예. 뭐 저희 그 알짜배기 경주 소식이 우리 시민들께 잘 전달이 돼서 많은 분들께서 놓치기 쉬운 뉴스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더 많은 알짜배기 소식을 준비해서 우리 시민들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니까 현수막으로 알짜배기 경주 소식을 받을 분들을 계속 모집을 하는 홍보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SNS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좀 뭐 놓치기 쉬운 정보들을 이렇게 손바닥 안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시에서 넣어주는 거니까, 그런 서비스니까 주변에 많이 좀 신청하셔서 이렇게 몰라서 못했다 뭐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정보들만 저희들이 엄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소외되시는 시민들이 적어져야 그게 정보민주화고.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준비해 주신다고 애 많이 쓰셨다고 예, 말씀드리고요. 예.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